서로 좀 지켜야 될 것을 지켜야겠죠. 흔히 말하는 동업자 정신이 할까요? 감정 싸움이 되면은 신체적인 접촉까지도 발생이 될 수 있겠죠. 강력한 어떤 보복이라고 하죠. 심하게 말하면 보복이 가해지는데 그게 어떤 선수들 간의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축구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불문율은 뭐 우리 편 선수든 상대편 선수든 부상으로 선수가 그라운드에 쓰러져 있을 때 이때는 적어도 이제 경기를 멈추어주는 상대가 볼을 차내서 멈춰줬을 경우에는 그 다음 이제 상황에서는 우리가 상대에게 볼 소유권을 내주는 것이 또 다른 그 이후의 불문율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종종 매너가 지켜지지 않으면서 2011년 아시아 축구 챔피언스 리그 4강전에서 수원과 카타르의 알사드가 만났습니다. 1대 0으로 알사드가 앞선 후반 부상 선수가 나오자 수원이 공을 바깥으로 차내며 경기를 멈췄습니다. 알사드는 볼을 드로인해서 바로 공격에 나섰고 공을 넘겨받을 것으로 예상했던 수원은 기습적으로 이양에게 추가골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수원에게도 2% 아쉬웠던 부분은 그 이전에 수원 선수, 알사드 선수가 동시에 이제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쓰러졌던 적이 있었는데 이때 수원도 어느 정도는 볼을 돌리면서 약간은 공격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수원은 일단은 볼을 돌리는 정도의 상황이었고 이 수원이 알사드에게 볼을 넘겨주었을 당시에는 완벽하게 이거는 쓰러져 있는 선수를 위해서 이제 넘어왔던 소유권을 완벽하게 넘겨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 이제 이양 선수의 그런 행동이 나왔다는 것은 이것은 비매너로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원은 알사드의 비신사적인 플레이에 격분했고 양측 코칭 스태프와 관중까지 뒤엉켜 집단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양측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들이 출전 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매너 있게 볼 소유권을 넘겨주려고 할 때 이럴 때 이제 가끔 이 장면에서 골이 터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윤정환 선수가 이제 울산전에서 했던 것처럼 넘겨주려다 보니까 어떻게 이게 좀 우연찮게 골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이때라도 사실은 벤치에서 지시를 해서 한 골을 좀 다시 상대편에게 주는 쪽으로 하자. 그런데 이제 알사드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또 어떤 보상적인 매너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수원 선수들의 공분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입니다. 수싸움이 치열한 야구. 투수와 포수 사이를 비롯해 그라운드에서는 온갖 사인이 교환됩니다. 야구에서 대표적 불문율이 사인 훔치기입니다. 형사들이 수사를 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다. 사인 훔치기가 그거하고 똑같아요. 지난해 프로야구의 한 경기. 한화의 투수 김영민과 기아의 2루주자 차일목 사이에 말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김영민이 2루주자인 차일목을 보고 포수의 사인을 타자에게 알려주지 말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별다른 충돌 없이 일단락됐지만 사인 훔치기는 야구계에서 끊임없는 논란거리입니다. 어차피 서로가 약점이라든지 버릇 습관 같은 거를 찾아내가지고 그거를 이용해야 하는 거는 맞지만 그렇기 때문에 노출을 안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어느 투수가 내가 던지는 구종을 미리 캐치당하고 상대가 어떤 그런 거를 속속들이 파고드는데 기분 좋을 리가 뭐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게 발생이 되면은 빈볼이 이어지고 모든 선수는 가서 몸싸움을 하던 멀찌감치 서서 지켜보던 아니면 딴청을 부리던 간에 일단 그라운드에 다 나가야 돼요. 그래서 동업자 정신, 또 한 팀으로서 그런 동료애 이런 걸 분명히 보여줘야 됩니다. 승부를 결정짓는 한 방. 그 기쁨을 표현하는 타자들의 세리머니. 세리머니 하면 떠오르는 사람. SK의 이만수 감독이 홈런을 치고 그라운드를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했던 모습은 프로야구 1호 홈런이라는 기록과 함께
지금도 야구계에서 회자되는 장면입니다. 10대 0에서 안타를 하나 쳐도 실패랑 거의 상관이 없는 상황에서 안타를 하나 쳐도 반드시 뭔가를 했던, 또 홈런을 치고 났을 때 홈까지 들어오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투수 입장에서 보면은 홈런을 맞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이아몬드를 그 타자 주자가 도는 그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져요. 그러면 뭐 어떤 행동을 그 마운드에 서 있기도 뻘쭘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면서 막 갖가지 세레머니 하고 진짜 다음에 너 한번 나오기만 해봐라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기쁨을 표현하는 세리머니가 자칫 비매너 플레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두산 프록토와 기아 나지완의 빈볼 시비. 앞선 맞대결에서 나지완의 세리머니를 프록토가 불쾌하게 받아들여 생긴 일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잦은 투수 교체도 논란거리입니다. 지난 시즌 SK에 3대0으로 뒤지고 있던 LG는 9회 말 2사 2루에서 투수인 신동훈을 대타로 내보냈습니다. 신동훈은 서서 삼진을 당해 경기는 그대로 끝났습니다. 당시 앞서가던 SK의 이만수 감독이 9회에만 투수를 2번씩이나 바꾼 것에 대해 LG의 김기태 감독의 항의 표시였습니다. SK 입장에서는 1승이 목마를 때고 김기태 감독 입장에서는 뭔가 게임이 안 풀리는 계속해서 어떤 그 팀 분위기가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일은 발생이 될 수 있는 거였는데 마지막에 그냥 아웃 카운트를 포기하는 상황을 만들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팬들에게는 좀 나아서는 빚어져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승자의 배려는 농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농구 2010-2011 4강 플레이오프 4차전에서 동부는 KT에 81대 68로 이기고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했습니다. 그런데 KT의 전창진 감독은 경기 종료 뒤 두 팀 감독이 악수를 하는 관례를 깨고 그대로 라커룸으로 갔습니다. 동부 강동희 감독이 크게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작전 타임을 부른 것에 대해 불쾌함을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매너 스포츠로 불리는 골프. 지금도 에티켓은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 골프룰의 1장에 보면 에티켓이라고 나오거든요. 그 매너 스포츠로서의 첫 번째 장의 역할을 바로 이 에티켓이 차지하는 거죠. 최근 골프에서 비매너 플레이로 규제되고 있는 것은 바로 늑장 플레이입니다. 미국 프로 골프 투어에서 신중한 플레이로 유명한 나상욱은 슬로우 플레이라는 비판에 시달려야 했고 결국 경기 감각마저 잃어버린 대표적 사례입니다. 결국에 슬로우 플레이라는 거는 본인의 경기뿐만 아니라 상대 선수의 어떤 리듬을 깬다는 점에서는 이게 이제 에티켓이라는 걸로 표현을 해보면 결국에는 그렇게 좀 바람직한 것은 아닐 것이고, 그러니까 내 주어진 시간 안에서 경기를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 주어진 시간을 넘어서 상대 선수의 시간까지 내가 빼앗아 경기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스포츠 정신에는 뭐 어긋나는 것은 당연하니까 그런 것은 썩 바람직한 것은 절대로 아닌 것 같습니다. 배구 경기는 세리머니의 경연장이나 다름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과장된 세리머니로 순간순간 심리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대에 대한 배려는 배구에서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배구연맹 규칙을 보면 선수들은 심판과 상대팀 그리고 관중 등에게 공손하고 예의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정해놓았습니다. 결국 배구란 종목이 신체적인 접촉이 없어야 되거든요. 가령 선수들끼리 욕을 한다든지 경기 중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서로가 심하게 언쟁을 벌이게 되면은 그것도 제재 요인이 됩니다. 결국 이제 분명한 손을 나누고 네트를 두고 손을 나눠서 거기 침범이 안 되는 그런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신사적인 행위를 세계 배구연맹에서는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케코의 안젤코는 현대캐피탈과의 경기에서 블로킹을 성공한 뒤 상대를 자극하는 세리머니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배구장에서는
네트 사이에서 벌어지는 언쟁에도 여지없이 옐로우 카드가 날아드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감정 싸움이 되면은 신체적인 접촉까지도 발생이 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거고, 또 페어플레이 정신에 입각해서 항상 선수는 승자는 또 패자를 배려해야 될 의미가 또 있겠죠. 필요성도 있겠고, 그리고 또 패자는 승자를 존중해주는 그런 의미가 모든 스포츠 종목이 갖는 특성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